2019년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순위 중 2위 어벤져스 엔드게임 관객수 1390만, 3위 겨울왕국2 1330만, What it seems, you must find the truth. Go north. 4위 알라딘 1250만, Watch out! You done wound me up.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7위 스파이더맨 파프로 홈 800만, 9위 캡틴 마블 580만까지 디즈니 영화 중 무려 5편이 탑10 안에 들었으며 그 밖에도 12위 라이온킹 474만, 16위 토이스토리 4 340만까지 정말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참고로 당해 박스오피스 1위는 1620만을 기록한 극한 직업이었죠. 야, 창식아. 테드창이라고 야. 그래, 창식아. 테드창이 씨. 아니, 창씨가 아닌데 왜 테드창인 거야?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 그리고 디즈니의 이 같은 성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봐도 마찬가지. 2019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 매출 규모는 약 4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6조 원으로 이 중 디즈니의 시장 점유율은 자그마치 33%. 다시 말해 전 세계 극장 매출의 3분의 1을 디즈니 혼자 올렸던 것으로 과연 미디어 왕국 디즈니다운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는 4년이 지난 2023년 박스오피스를 보면 3위 엘리멘탈 720만, 7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420만, 단 2편만이 탑10에 진입. 반면 인어공주 설사, 아니 실사 관객수 꼴랑 64만, 여기에 블랙걸 매직을 외치던 더 마붕수 69만으로 폭망. Black girl magic. Black girl magic. 따라서 2020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급기야 10%로 저점을 찍은 후 2023년에도 12.5%로 여전히 저조했고 2024년 올해 역시나 현재까지 3위 인사이드 아웃 2 870만, 9위 에일리언 로물루스 200만, 10위 데드풀과 울버린 190만, 이 세 편만이 체면치레했을 뿐 디즈니 100주년 기념작인 위시는 국내 관객수 140만으로 18위를 기록. 더 나아가 2억 달러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꼴랑 2억 5,400만 달러 흥행 성적. 그러니까 절반 극장목과 홍보비를 제외하면 대략 1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폭망.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초라한 성적이었죠. Okay, ladies. Your wings can't fly, but your voice is can. 그 밖에도 헌티드 맨션 1억 1,700만 달러 적자, 인디아나 존스 5편 1억 4,300만 달러 적자, 더 마붕스 2억 3,700만 달러 적자 등등등 플래시의 1억 5,500만 달러 적자를 제외하면 2023-4년 가장 폭망한 영화 5편 중 무려 4편이 디즈니 영화로 100주년이란 기념비적인 해를 기점으로 정말 기념비적인 똥망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일단 망해가는 마블을 살리기 위해 은퇴한 로다주를 무려 8천만 달러, 하나 약 1,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닥터둠으로 다시 모셔왔는데 여기서 로다주의 닥터둠은 당연히 성공할 테지만 레딧에 올라온 해외 반응도 그렇고 채널 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마블 팬들은 이를 반기기보다 되려 우려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쩌다 잘나가던 디즈니는 단 4년 만에 이렇게 망가졌는지, 또 현재 디즈니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름하여 디즈니에 다가오는 둠스데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take this. Tony, fine.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아이언맨으로 대표되는 마블, 스타워즈의 루카스 필름, 토이스토리의 픽사,
여기에 20세기 폭스까지 인수하며 엑스맨, 아바타, 에일리언 등등 영화계 잘 나가는 IP들을 드래곤볼 모으듯 보유하게 된 디즈니 왕국. But this does put a smile on my face.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2019년 당시 디즈니를 이끄는 수장이라 가정한다면 이처럼 잘 나가는 콘텐츠들을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 다른 OTT 회사에 파는 대안과 아니면 스스로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해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대안,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아마 대부분 큰 고민 없이 후자를 선택하실 테고, 당시 디즈니의 수장 밥 아이거 역시나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생각해보니 우리가 제3세계 국가에 핵무기 기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그 기술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며 자신들의 콘텐츠를 핵무기에 비유, 더 이상 급 떨어지는 넷플릭스 따위에게 팔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이후 2019년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 그리고 2021년 3월 전세계 유료 가입자 1억 명을 돌파. 넷플릭스가 10년 이상 걸린 일을 단 1년 4개월 만에 해내며 주가 역시 2021년 3월 8일 주당 203.02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무서울 것 없이 잘 나가던 디즈니였죠. To infinity and beyond! It's like a dream. A wonderful dream come true. 그럼 어떻게 넷플릭스가 10년 이상 걸린 1억 가입자 돌파를 디즈니는 단 1년 4개월 만에 해내었던 것일까요? 네, 그건 당연히 돈을 때려 부었기 때문이죠. OTT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디즈니는 2021년에만 무려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입했고, 이듬해 2022년에는 여기서 80억 달러를 더 늘려 330억 달러, 하나 약 44조 원을 쏟아부었죠. 그럼 경쟁사들은 이를 가만히 지켜만 봤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넷플릭스는 물론 아마존 프라임, HBO 맥스 등 이들 역시나 제작비를 늘려 각 회사별 평균 약 170억 달러를 투입. 따라서 2022년 전체 콘텐츠 제작비만 무려 1,300억 달러, 하나 약 170조 원에 이르는 큰 판이 벌어졌는데, 이는 기업 간 돈을 때려붓는 치킨 게임, 말 그대로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OTT 전쟁의 서막이었죠. 물론 이 같은 고래 싸움은 소비자 입장에선 개꿀 그 잡채. 블랙 위도우 같이 2억 달러짜리 영화를 개봉과 동시에 집에서 누워서 본다던가, 오징어 게임, 카지노, 로키, 리처,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등등 양질의 드라마를 단돈 10,000원 혹은 그 이하, 극장에서 영화 한 편 관람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의 제작비는 무려 4억 6,500만 달러, 16회로 제작되었기에 회차별로 따지면 약 2,900만 달러로 편당 금액이 우리 돈 400억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수준이었고, 이는 로키 등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들도 마찬가지. 회당 평균 2,500만 달러를 들였기에 퀄리티만 놓고 봐도 결코 극장 개봉 영화들에 밀리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런 출혈 경쟁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Now, we learned many words for death. 앞서 언급했듯이 런칭 1년 4개월 만에 1억 가입자를 빠르게 돌파한 디즈니. 당시만 해도 디즈니의 전략은 2024년에는 대략 2억 3천만에서 2억 6천만 명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2026년에는 넷플릭스를 넘어 스트리밍 시장의 최강자가 되리라는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I am inevitable. 많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죠. 처맞기 전까지 라는 명언을 증명하듯
2022년 4분기 1억 6,420만 명을 찍었던 가입자 수는 2023년 3분기에는 되려 1억 4,610만 명으로 1,800만 명 감소. 그리고 2024년 현재 약 1억 5천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할 뿐 그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 아니 멈춰버렸죠. 반면 넷플릭스는 2022년 약 2억 2천만 명에서 성장세가 멈추는 듯 했으나 2024년 올해 다시 성장을 이루며 7월 기준 가입자 수는 무려 2억 7,760만 명을 넘어섰고 주가 역시나 2021년 11월 기록한 종전 최고가인 주당 691달러를 넘어 올 10월 장중 최고 766달러를 기록하며 최고가를 경신, 시총 역시나 무려 3,200억 달러를 돌파. 이는 디즈니가 2021년 주당 203달러에서 현재 그 반토막인 95달러 선, 또 시총이 겨우 1,700억 달러인 것과 비교. 누가 OTT 전쟁의 승자인지는 한눈에 봐도 명확했습니다. 건무 11홍이라고 아십니까? 뭐? 벚꽃도 개나리도 열흘 지나면 다 뒤진다. 그런 뜻이에요. 건무가 아니라 화무 11홍. 그러니까 미디어의 절대 강자였던 디즈니가 본업도 아닌 부업으로 OTT 사업을 하던 비디오 가게에게 찌발린 상황. 이는 마치 고라니 띠끼인지 뭔지 하찮게 보던 고니에게 당한 아기 꼴이 된 셈이죠.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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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작자 궁작자 따라리라라르. 사쿠라네? 사쿠라야? 또 여기서 더더욱 재미있는 점은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가 2억 2천만 명을 넘어섰기에 디즈니 플러스는 넘버2도 아닌 넘버3가 되었다는 것. 물론 훌루와 ESPN 플러스까지 합치면 대략 2억 3천만 명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새끼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이씨. 이는 좀 찌질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아가 영업이익을 보면 그 속사정은 더더욱 처참한데 디즈니 플러스는 2024년 2분기 영업이익 4,700만 달러를 찍으며 가까스로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201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5년 동안의 누적 적자가 자그마치 110억 달러, 하나 약 14조 원이었기에 줄곧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했던 꼴로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그간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글쎄요, 정말 앞날이 캄캄해 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디즈니에게 스트리밍 사업은 축배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였던 셈.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여파가 다른 사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카니발리제이션, 동족 포식을 뜻하는 카니발리즘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새로운 신제품이 기존 주력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망하게 된 필름 업체 코닥과 스마트폰의 출시로 망하게 된 이전 휴대전화 업계의 1위 노키아가 있으며,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영화 및 영상 산업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OTT 시장의 발전이 기존 극장 및 TV 사업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OTT는 기존 시장을 얼마나 잡아먹고 있을까요? 이미 2019년 1,31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OTT 시장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급성장. 2023년 단 4년 만에 2배가 넘는 2,950억 달러 규모로 커졌으며, 반면 극장 매출은 같은 기간 720억 달러에서 코로나로 무너졌다 겨우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 또 이 수치는 극장들이 티켓 가격을 올렸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실제 1인당 연간 극장 관람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2019년 4.37회에서 2023년 2.44회로 급감. 즉, 이제 사람들의 관람 형태는 극장을 찾기보다 집에서 편하게 OTT를 보는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케이블 TV 시장 역시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미 케이블 TV 가입자 수는 2015년 9,800만 명에서 2023년 6,400만 명까지 약 34% 감소했고,
사업 매출액 역시나 1174억 달러에서 859억 달러로 약 27% 감소. 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케이블을 끊고 OTT로 갈아타고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 ABC 방송국과 ESPN 등을 소유한 디즈니는 그동안 케이블 TV로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이제는 그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마이너스를 메꾸고자 꼴랑 1억 5천만 달러를 받고 미국 카지노 그룹인 펜 엔터테인먼트에게 ESPN 도박 앱 출시를 허용. 어린이에게 꿈을 팔던 회사가 이제는 도박에 자신들의 영혼까지 팔고 있는 실정. 정말 월트 디즈니가 관짝을 뚫고 나와 대성통곡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극장과 케이블 TV 매출 감소는 디즈니가 OTT 전쟁을 일으키며 더욱더 가속화되었던 것, 즉 자승자박의 멍청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디즈니 콘텐츠를 소비하는 디즈니 키즈 및 주니어의 감소와 디즈니 키덜트의 이탈 역시나 큰 문제로 두각되고 있으며, 그 결과 디즈니의 확구부동한 캐시카우였던 디즈니랜드 방문객 역시나 점차 줄어드는 실정.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디즈니이지만, 물론 이 모든 위기 상황을 타파할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Go get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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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올 6월에 개봉했던 인사이드 아웃 2. That was good. 제작비 2억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무려 16억 8천만 달러. 제작비 대비 8배 이상의 대흥행이었죠. 그럼 인사이드 아웃 2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I love Get Up and Glow. Love Get Up and Glow. 인사이드 아웃은 따지고 보면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지만 대신 누구나 공감 가능한 이야기를 그려냈는데, 따라서 디즈니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디즈니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라도 전 세계인 누구나 공감 가능한 작품. 그걸 엄청 재밌게도 아닌 적당히 재밌게만 만들면 관객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 이는 데드풀과 울버린을 보아도 마찬가지. 제작비 2억 달러로 13억 3천만 달러 대박 흥행. 비록 영화의 완성도는 좀 많이 부족해도 적당한 재미를 줄 수 있다면 크게 흥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던 것이죠. 단,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부터 이어진 예토전생 추억팔이와 멀티버스 전략, 이는 분명 일정 부분 흥행을 보장하는 좋은 요소이긴 하나, 자꾸 여기에 기대기만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되고 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일 새로운 히어로와 새로운 공주님들이 시급한 상황에 당장의 흥행을 위해 과거의 유산에만 의지한다면 성장 동력은 멈추고 결국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으로, 이는 창업주 월트 디즈니가 수십 년 전 언급했던 돼지로는 돼지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명언이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다주의 복귀가 반갑지만 한편으로 큰 걱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현재 디즈니의 절실한 상황은 이해하나 로다주의 닥터둠은 그저 언발의 오줌을 누는 동족 방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놈의 올바름. 이미 인어공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도 팬들 대부분이 강하게 거부하는 흑설공주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며, 나아가 깽깽이 그지 같은 아이언하트 드라마도 확정. 여기에 디즈니 주니어 채널로는 그 흑어인을 버젓이 전면에 내세우는 꼬락서니 등 아직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디즈니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정말 둠스데이가 되지 않으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디즈니.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